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주식투시경 시즌 10번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희 주식투시경에서는요. 이번 시간 대한민국 주식교육 1타 강사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과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에 길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부터 살펴보셔야겠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8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이 지난주 금요일에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 속에서 오늘은 반도체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코스피 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이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면서 이 순환매가 또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쏠리는 흐름 보여주었죠. 이러한 양시장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 넘게 급락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6,257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이렇게 수급이 원활하게 들어오면서 737선까지 회복하는 흐름 보여주었고요. 오늘 2.44%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를 홀로 개인만이 받쳐주는 흐름 보여주었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또 기관이 이렇게 담아내는 모습 보여주었고 외국인만이 2천억 원 팔아내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 이 8월 장세 속에서는 또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될지 이러한 8월 시장을 이끌어갈 시장의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번 시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는 브리핑을 말씀드려야겠죠.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오늘 코스피가 급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기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었죠. 삼성전기는 장중 10% 넘게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빨간불을 펴내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삼성전기만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였을까요? 핵심 체크 포인트는 예상을 뛰어넘은 실적과 또 AI 시대의 핵심 부품 MLCC 시장의 성장 기대감 덕분입니다.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기 2026년 2분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조 4,500억 원을 웃도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영업이익도 4,400억 원을 웃도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00% 가까이 상승하면서 강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이유를 살펴보시면요. 실적을 이끈 주역은 부부가 가치 MLCC와 또 서버용 FPGA 덕분입니다.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데이터 센터와 AI 서버 구축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부품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글로벌 MLCC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부족 현상까지 이어지면서 가격 협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현재 MLCC 시장의 공급자가 우위를 가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MLCC가 무엇이길래 삼성전자의 주가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걸까요? MLCC는 바로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입니다. 이름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자기기 속의 전기 흐름을 조절하는 작은 배터리이자 이 댐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요. 이 전기를 잠시 저장했다가 필요한 순간 일정하게 내보내고 갑작스러운 전압 변동이나 또 전기적 노이즈를 줄여서 전자기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부품입니다. 이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 심장이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순환시키는 것처럼 이 MLCC도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품은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곳에 활용됩니다. MLCC가 활용될 때 스마트폰 한 대를 만들 때는 약 1,000개의 MLCC가 사용되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00개 이상에서부터 많게는 10,000개까지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대규모 AI 서버를 만들 때는 수만 개의 MLCC 부품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AI 연산이 많아질수록 전력 사용량도 함께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고성능 MLCC의 수요도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즉 AI 산업이 성장할수록 이 MLCC의 가치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MLCC는 아무 회사나 만들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에 MLCC 부품을 올려놓았을 때 굉장히 작은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지문만큼 굉장히 작은 부품인데요. 이렇게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 세라믹 층과 금속 전극을 반복해서 적층한 뒤 고온에서 구워내는 공정을 거치는 MLCC 부품입니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발생하면 성능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재 기술과 초정밀 제조 기술이 모두 필요한 대표적인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진입 장벽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업은 손에 꼽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 600층까지 적층할 수 있는 초고용량 MLCC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입니다.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자율주행차와 전기차처럼 이 높은 신뢰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이러한 기술력이 곧 경쟁력으로 이어지겠죠. 더군다나 일본 경쟁사인 무라타 기업 역시 최근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AI 서버용 MLCC 수요가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MLCC 이 시장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 기대감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산업 전체가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섹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AI 분야에서는 반도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이 반도체가 두뇌를 의미한다면 MLCC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혈관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수록 삼성전기의 핵심 경쟁력인 MLCC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러한 반도체 업종 그리고 MLCC 산업 업종을 계속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에 해당하는 종목들 제대로 체크해보시면서 제대로 교육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익나게 한영석 대표님은요, 이러한 종목들 8월 장세 속을 끌어갈 종목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면서 전략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 중에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미지 보이시죠? 이 이미지를 통해서 함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화면 여셔서 일반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신 뒤 이 하단 우측에 있는 이미지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착순 50분에게만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을 가지고 가실 교육자료 50분께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며 매일같이 진행하는 야간 21시의 라이브 방송에서 한영석 대표님께서는 이러한 종목들,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 자세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빠르게 하단 이미지 통해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만나보고 오셨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황에 대해서 분석 들어가야겠죠.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영석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오늘 8월에 또 첫 거래일입니다. 지난주에는 또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좀 코스피가 아쉽게 좀 낙폭이 크게 느껴지거든요. 아니, 많이 올라갔으면 좀 쉬어야 되죠. 그런가요? 이게 V자 반등에서 조정인 건지 단순한 조정인 건지 아니면 좀 박스권에 갇히는 흐름은 아닌 건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 박스권보다도 지금 이제 바닥에서 이제 지난 금요일날 강하게 이제 반등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뭐 기술적인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체 차트의 흐름에서 놓고 보셨을 때 이게 진짜 조정일까? 아니면은 다시 데드캣 바운드 이후에 뭔가 다시 하락의 흐름으로 연결이 되는 건지 상당히 좀 이렇게 고민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오늘 전체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요. 미 증시 상승에도 이제 반도체 급등분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으로 사실 이제 코스피 시장이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장의 흐름으로 연결이 돼서 오늘 좀 더 갭상승의 흐름으로 좀 양봉의 흐름으로 나와주면 상당히 좋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남는데 기술적 흐름에서 사실 우리가 고점에서 이렇게 다시 좀 밀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난 고점이 또 다시 일시적 반등의 기준에서 또 고점이 아닌가 이런 또 여러분들의 또 강한 또 그 마음의 부담을 느끼시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갈 듯 갈 듯하면서 너무 많이 눌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살짝의 그 하락의 흐름에도 진짜 그 정말 뜨끔한 그런 어떤 좀 그러니까 가슴이 그냥 막 이렇게 두근두근해지시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환율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하고 기관의 어떤 집중적인 어떤 그 수급이 조금 좀 강하게 좀 매도세가 좀 들어왔어요. 자, 그렇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바이오 중심의 순환매로 실질적으로 어떤 독자적인 그 강세의 흐름이 좀 강하게 또 들어왔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5% 넘는 하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은 2% 넘는 또 강한 또 흐름이 또 연결이 됐죠. 자,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의 어떤 하락에 거기에서 이탈됐던 흐름들이 다른 섹터의 흐름으로 우리가 좀 더 같이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코스피 시장이 강하게 또 상승하고 또 강하게 또 하락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포지션들이 좀 청산이 되고 좀 리밸런싱의 기준에서 어느 정도 전반적인 그 섹터의 흐름들이 조금씩 안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또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반도체 실적이 어떤 훼손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수급적인 그런 어떤 문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지만 외국인의 어떤 둔화의 확인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저희 시장 또 다시 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술적인 흐름에서 놓고 보시면은요. 저희가 지금 현재 6,257포인트 요 기준 강하게 돌파를 한 이후에 살짝 눌리는 이 눌림목 구간의 조정이죠. 자, 그렇지만은 오늘 요 종가상의 기준으로 보시면은요. 여기 앞에 우리가 지난 2월 달의 정고점 6,300포인트 구간에서의 이 정고점 지지 라인 속에 딱 걸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주가가 강하게 급등하는 랠리 속에서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한 이후에 우리가 또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은 어떤 조정의 폭을 가지고 왔지만 되돌리는 경우에 한 번에 되돌리면 상당히 좋겠죠.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살짝 눌린 이후에 이 지지에서 반동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저희한테는 긍정적인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림을 그려나간다고 해서 그 방향대로 가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그 방향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거래대금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래대금. 자, 우리가 바닥 저점에서 또 우리가 급등하는 사이의 거래대금은 증가가 원칙입니다.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매매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주가가 하락하는 범위에서 우리가 눌림목 구간이라든지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대금이 또는 거래량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승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감소를 해야 된다. 예.
감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우리가 하락하라는 범위 내에서 거래량, 거래 대금이 강하게 폭발이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한다? 예, 이탈되는 흐름이 많다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거래 대금이 강하게 이렇게 만약에 몰렸다라고 한다면은요, 결국에는 이 앞에 있는 이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앞에 있는 저 고점을 우리는 이 시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시면은 좀 복잡하실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기술적 흐름에서 놓고 보더라도요, 주가가 이 바닥에서 고점까지 강하게 돌파한 이 기준에서 보면은 오늘 종가상의 위치는 전체 캔들의 3분의 1도 채 하락한 흐름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체 큰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체 추세 이탈의 흐름이라는 거는요, 전체 몸통 길이의 절반 이하의 꼬리가 달리거나 그 이하의 급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추세가 깨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상승폭 대비 오늘 요 하락폭은 전체 몸통 길이의 약 한 3분의 1 정도.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추세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살아 있고요. 자,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의 기준에서 우리가 거래 대금이 상당히 정말 아주 최근 들어 가장 최저점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탈에 대한 흐름보다는 지난 금요일에 강한 폭등 이후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살짝 출회된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실 코스닥의 흐름에서도 보시면은요, OMA를 돌파한 흐름에서 양봉의 흐름이 나왔어요. 자, 윗꼬리를 살짝 달린 양봉이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 거래 대금이 조금씩 이제 사실 좋아지는 그런 어떤 수급의 흐름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 기준에서 우리가 전반적인 추세의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일봉 차트인 경우에도 우리가 상승 샛별형 이후에 음봉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요 앞에 20MA의 우리가 이제 그 저항을 좀 바꾸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5MA의 추세의 이탈을 하지 않고 또 전체적으로 거래대금 같이 한번 보셔야 되죠. 자, 거래대금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저점 구간까지 형성되어 있는 구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강한 이탈이라는 흐름보다도 이 저점에서 강하게 끌어올렸던 전체 이 상승분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자, SK하이닉스도 전체 상승분에서 약 한 절반도 못 미치는 구간. 그러면서 5MA와 120MA를 지지받는 추세의 이탈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기준에서 보면은 좀 더 수급의 흐름이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상승의 어떤 기준에서 또 다시 한번 또 추격의 흐름을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의 시장을 바라볼 때 또 지켜봐야 될 또 다양한 또 섹터와 종목군들이 있겠죠. 자, 그 흐름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 이후에 21시부터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좀 잡아드릴 겁니다. 지금 바닥 저점에서 되돌리는 구간 중에서 상승 반전의 흐름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 하고요. 그다음에 급등의 흐름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 종목들 또 저의 어떤 포트폴리오 관심 종목에 있는 그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 그 종목들을 오늘 21시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들한테 과감없이 오픈을 해서 내일부터 또 8월 한 달 동안 어떤 종목들이 강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지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거거든요. 사실 오늘 장중 20%까지 강하게 급등했던 SPG 실질적으로 저희가 7월 30일부터 강하게 저희가 또 추정해왔던 종목이지만 오늘 장중 누적 거래 35% 넘는 강한 흐름까지 연출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같이 내일장부터 끌고 가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좀 하단 오른쪽 자막 이미지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커뮤니티에 입장을 하시고요. 지금 저희가 오늘 아까 전에 50명 선착순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벌써 많은 분들께서 입장을 하셔서 사실 자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50명이 딱 차면은요, 저희가 문을 닫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함께 서둘러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영석 대표님의 시황 분석 듣고 오셨습니다. 반도체 종목 자체 훼손이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급등하는 장세 속에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일시적인 조정이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전거래일 캔들의 몸통을 3분의 1 정도도 하락하지 않았으니 아직 추세의 흐름이 살아있다 봐도 된다고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하락하는 장세 속에서는 거래 대금도 제대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영석 대표님께서 는 야간 21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이러한 관심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기술적인 전략 설정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영석 대표님의 적중률 굉장히 높습니다. 관심 종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적중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상승 반전의 흐름을 그리고 이러한 급등 패턴을 갖춘 종목들 나도 한번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우측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수 매도 시 꼭 확인해야 할 기준을 알려드리는 교육 자료까지 이 선착순 50분께는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방송 시간이 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들어오신 분들도 반 정도 지금 차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들도 입장하셔서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 시황 분석까지 해보셨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헤쳐나가실 때 제대로 된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님 모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네, 저희 다시 한번 시황에 이어서 오늘도 교육 내용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지수가 상승할 때 네 종목만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럴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소외받기 그렇죠. 좋으신 그런 딱 상황이죠. 맞아요. 네네. 이렇게 지수는 조금씩 반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계좌만 파란불일 때 많이들 걱정하실 것 같은데 이럴 때 이런 좀 위로의 말씀이라든지 어떻게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특히 이제 오늘의 예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뭐 코스피 시장은 좀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떤 종목,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내 종목은 왜 오늘 마이너스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해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또 강하게 또 급등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코스닥 시장도 또 강하게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시장 수익률보다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시장은 잘 가는데 내 종목만 발목이 잡혀서 잘 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마음 아프고 또 속상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만 그런 어떤 소외, 시장에서 내 종목이 소외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시장에서 끌고 가는 그 종목에 어떻게 내가 또 잘 따라가고 어떻게 보면 시장 종목보다 시장 수익률보다 내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되겠죠. 자, 그 흐름을 잡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가 상승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코스피 시장이 만약에 2% 이상 강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코스피 시장이 강하게 급등했다고 해서 또 모든 종목들이 다 상승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이 강하게 지수를 끌어올렸을 경우, 대형주의 종목들이 상당히 높은 어떤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소외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장은 되게 강한 흐름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런 큰 우리가 이제 온돌방에 여기 이제 아궁이에서 이제 불을 막 이렇게 피운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만 뜨거워지는 거죠. 여기만. 전체적으로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냉골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그냥 차가운 기운이 돌지만 요 대형주 중심의 흐름에서만 강하게 뜨겁다 보니까 전체 시장이 마치 다 뜨거운 것처럼 또 화랑인 것처럼 우리가 또 착각을 해서 시장 지수만 보고 또 편입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오를 때는 어떤 섹터가 오르는지 그리고 전체 이 시장의 흐름이 대형주 중심의 주도주의 흐름인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다 골고루 수급의 흐름이 연결되는 것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구조에서 나는 마이너스예요. 시장은 강하게 올랐는데 오늘 내 흐름은 마이너스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업종의 자금 이탈 또는 내 개별 종목의 어떤 약세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업종,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에는 많은 이제 섹터들이 있잖아요. 뭐 반도체가 있고요, 전기전자, 뭐 바이오, 방산, 여러 섹터 업종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급의 주체들이 모든 섹터의 흐름을 다 사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뭐 식당 주변에 있는 식당을 돌아다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든 식당들의 손님이 다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특정 그 식당에 많은 어떤 맛집의 손님들이 몰리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떤 흐름의 주체, 그다음에 업종의 주체, 이런 어떤 시장을 이끌고 가는 강한 섹터의 흐름에 쏠려 있는 이 업종에 많은 자금이 몰리게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많은 자금이 몰리는 그 섹터의 흐름에서 우리가 시장을 견인해 나갈 때 그 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업종에 있는 흐름이다. 오늘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강하게 나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뭐 방산, 뭐 제약 바이오주다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쪽에 있던 자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도체 쪽으로 많은 대금이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더 약세의 흐름을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늘 시장 지수와 시장 수익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업종 자체가 잘 지금 현재 시장을 쫓아가는 종목인가 업종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수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의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어떤 지수의 영향이 큰 종목들만 시장에서 움직여도 지수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코스닥이나 다수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체감 자체가 상당히 약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뉴스는 상승장처럼 보입니다. 뭐 시장은 막 화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 계좌는 약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종목의 섹터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업종입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시장의 반도체 시장이 화랑입니다. 근데 나는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 근데 왜 못 가는 거지?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꼭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 종목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악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요. 뭐 실적이 부진하거나 자, 요즘처럼 실적이 아주 그냥 강하게 영업이익이 강하게 막 이렇게 쏟아지는 이런 어떤 실적 시즌에서 내 종목은 이제 흑자가 전환이 될까 말까 막 이런 흐름의 기준이 있고 또 최근에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대주주와 같은 어떤 강한 매도, 그렇죠? 전환사채 발행 이런 것들이 계속 만약에 주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업종이 간다고 하지만 개인 종목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때문에 상승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흐름들이 있지 않나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먼저 많이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승률보다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내 종목은 이미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이미 모든 어떤 주가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선반영했는지도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매수를 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지금부터 어떤 매수, 어떤 급등의 랠리가 이어지는 건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내용은 제가 이 강의 이후에 또 실전 매매 전략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전 고점, 소위 말하는 전고점이죠. 우리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던 과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되돌리는 과정에서 보면은 요 앞에 전고점에는 상당히 많은 매물대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 고점에서 이미 물려 있는 물량, 또 저점에서 올리는 물량, 여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가장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자, 요런 구간에서 혹시 내가 막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뚫고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뭔가 사방에 어떤 상승의 어떤 제한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강한 종목, 소위 말하는 대장주가
고점에서 이미 꺾이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대장주를 가지고 같이 처음에 시작점부터 편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뒤에 섹터의 후발주들을 많이 여러분들을 매수를 해서 쫓아가는 그런 어떤 추세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나는 그 후발주를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해서 갖고 있는데 이미 앞에서 대장주는 흐름이 수급의 흐름이 약해지면서 어떤 하락의 흐름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흐름 자체도 뭔가 상쇄되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지수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일단 업종을 먼저 좀 강하게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수가 강하게 올라간다고 해서 내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형주 상위 몇 종목의 어떤 강한 흐름으로 지수는 강하게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내 종목은 그 이외로 지수만큼 오히려 쫓아가지 못하던가 오히려 역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사실 지난 5월하고 6월 달 시장 강한 랠리 속에서 정말 5천에서 9천까지 강하게 뻗어나가는 구조 속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몇몇 대형주의 업종이 이 시장을 이끌어갔지만 사실 코스닥 시장에 있는 중소형주들, 그다음에 코스피에 있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의 흐름이 더 강했습니다. 시장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자, 이유는 뭘까요? 자, 업종 자체가 시장을 이끌고 가는 주도적인 업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을 이끌고 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시장 안에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업종들을 여러분들이 추종하면서 쫓아가셨을 때 시장보다 더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섹터 이전에 일단 지수의 흐름을 먼저 꼭 확인을 하시고 그 흐름을 이끌고 가는 그 지수의 흐름을 이끌고 가는 이 돈이 들어오는 섹터에 내 종목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업종의 대장주를 꼭 확인을 하셔서 이 대장주가 잘 버티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대장주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업종의 흐름에 어떤 추세의 흐름이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내 종목을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내 종목이 약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개별 종목의 악재 여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단계적인 흐름을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체크를 해 나가신다라고 한다면 빨리 내가 그 흐름에서 벗어나오실 수가 있겠죠. 이런 흐름과 역행하고 있는 어떤 종목을 내가 편입하고 거기에 내가 계속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시장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는, 연동되어 있는 추세의 흐름이 강하게 움직이는 그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빠른 환승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 수익률보다 더 높은 어떤 수익의 흐름을 갖고 가셨을 때 계좌에 대한 회복이 빨라지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 최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외국인의 순매수에 집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요, 또 특이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왜 내 종목은 안 오르지? 또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뭐냐면은요. 모든 외국인들이 많은 종목들을 사지만은 다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외국인이 얼마 들어왔다가 아니라 첫 번째 얼마만큼 들어왔느냐. 거래 대금에 대한 기준입니다. 얼마만큼이 들어왔느냐. 그리고 또 하나 그 많은 거래 대금이 어느 섹터에 집중이 됐느냐.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질문. 자, 무엇을 샀느냐? 그렇죠? 무엇을 샀느냐? 자, 그러면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우리가 대형주 집중에 어떤 매수세가 강하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그 종목들의 수급을 흐름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같이 따라가야 될 종목도 거기서 정해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내 종목은 계속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이라고 한다면은요, 언젠간 올라가겠지라는 어떤 전략보다는요, 여러분들이 빠른 환승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도주를 빨리 여러분들이 탑승을 하셔서 또 같이 그 흐름 속에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게 가장 최고의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략들을 여러분들 개개인이 이거를 한 번에 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것들을 정보를 막 취합을 해서 이 매매 전략을 짜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렸던 요 내용의 어떤 전략들, 요 교육 자료들, 방송 교육 자료들, 그다음에 또 이후에 제가 다음에 바로 또 연결해서 말씀드릴 또 매매 추세의 어떤 매매 전략들. 자, 요런 내용들을 쫙 압축한 이 방송 원고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모두 자료를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자, 21시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라이브 방송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시장에서 이제 강하게 상승 반전의 시그널들을 만들어내고요. 급등의 조건을 갖춘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 종목들 제가 제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관심 종목들, 자, 오늘 다 오픈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내일 시장부터 어떻게 전략을 해서 어떻게 또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지 그 전략의 흐름 깊이 있게 오늘 나누어 드릴 테니까 얼른 들어오시고요. 자,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50분 선착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2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자, 그렇기 때문에 얼른 함께 하셔가지고 같이 여러분들이 그 자료까지 더 다 가지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영석 대표님의 교육 들어보셨는데요. 이 업종 자체는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했던 경험들 가지고 계시죠. 업종이 오르는데 내 종목만 하락할 때 체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표님이 짚어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고유 악재가 있는지 이에 대한 여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이 차익 실현이 지금 출회되고 있지 않은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또 체크를 해보셔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체크 포인트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하단 저희 이미지를 통해서 함께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교육 자료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 받지 않고요. 선착순 50분에게만 드리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셔서 나의 종목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 무료 교육 자료 받아 가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21시 야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 반등 추세에 나온 이런 시장 속에서 계속적으로 상승 반등의 흐름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전략 세워드리고 있죠. 한영석 대표님께서는 2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쪽집게처럼 잘 뽑아내주고 계시니까요. 이 대표님의 관심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면 빠르게 하단 이미지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화면 여셔서 일반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신 뒤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채 10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 함께하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만나보고 오셨고요. 지금 시간부터는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길러드릴 주식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주목해 주셔야 되겠고요. 한영석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시다 보면은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세의 흐름에서 주가가 이렇게 살짝 돌리고 반등하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차트의 어떤 캔들이 이렇게 돌리는 그런 흐름을 보면은요. 차트에 많은 선들이 이렇게 막 놓여져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지나가는 선들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내려오는 선들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소위 이동평균선이라는 겁니다. 자,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주가의
5일 또는 10일, 20일, 60일, 120일 각각의 구간에 그 기간 동안의 종가들을 우리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을 해놓은 것들을 이동평균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럼 이 이동평균선은 결국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자,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시험을 보시면 우리가 전 과목 어떤 평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보신 적 있으시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야, 너 전 과목 평균이 몇 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동평균선은 야, 너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얼마였어? 자, 20거래일 동안 평균 가격이 얼마였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평균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은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짧은 거래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상당히 크겠죠. 그렇지만은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 달, 우리가 한 달을 20거래일로 기준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한 달 동안의 평균 가격들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평균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가격의 저점,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이 낮다, 프리미엄이 높다의 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은 하나의 지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또 저항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들은 주가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하락하는 가운데 위에 지금 주가 위에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하려고 하지만은 결국 이 평균 가격의 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주가가 다시 하락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주가가 평균 가격에 도달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다 싶을 때는 실질적으로 더 하방의 압력, 어떻게 보면 매도의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가 뻗어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하락을 하는 흐름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평균 가격을 강하게 또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주가의 이 평균 가격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가격이 조금 더 프리미엄을 줘도 시장에서는 전혀 어색하지 않다. 시장은 그 가격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인정하기 시작한 구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구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씩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좋은 어떤 출발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런 종목들이요. 시장에 거의 뭐 물방 고기반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도대체 뭐가 어떤 종목이 그런데 잘 모르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의 기준점들은 오늘 21시 라이브 방송에서 다 잡아드릴 거고요. 또 하나, 주가가 지금 나름대로 또 평균 이동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다가 살짝 눌리는 그런 과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프리미엄이 강하게 올라갔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아직까지는 좀 과한 것 같아 하면서 평균 가격의 접점으로 얘가 이렇게 만나면서 자, 그러면은 평균 가격까지 주가가 올라갔던 게 프리미엄이 빠지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간에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에너지는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여기 닿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구간에서 반등을 할 때는요, 또 보여주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자, 빨간불에 서져 있다가 파란불이 딱 켜지는 것처럼 자, 출발하세요 하면서 우상향으로 올라갑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또 캔들 패턴의 시그널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많이 교육을 해드렸던 소위 4대 천왕 캔들, 뭐 망치형, 상승 장악형, 상승 잉태 확인형, 또 상승 샛별형. 자, 이런 캔들의 패턴들이 이런 매물대, 그러니까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의 흐름에서 이런 흐름들이 딱 나타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자, 거기서부터 또 하나의 또 좋은 매수 시그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고점을 앞두고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했다가 살짝 눌렸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강하게 이탈을 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또 반등의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거. A가 B가 될지 몰라요. 우리는 A 플랜, B 플랜을 모두 다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러면은 A 플랜에서 상승 반등을 할 때는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면은 반등의 시그널로 우리가 보고 종목 전체적인 지수의 방향에서 업종의 방향까지 우리가 쫓아갈 수 있을지. 또 여기서 만약에
어떤 시그널로 하락의 흐름이 나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종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그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요.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때는 무조건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자, 올라갔을 때는 어떤 흐름을 내가 보고 그 흐름이 깨지지 않았을 때 그 흐름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략이 거꾸로 훼손이 됐을 때는 어느 구간까지 훼손이 됐을 때는 빨리 내가 그 구간에서 잘라주고 더 큰 손실을 막아야 되는 그런 기준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자, 그 전략을 오늘 21시 라이브 방송에서 아낌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공개 방출을 할 거기 때문에 하단을 통해서 하단 이미지를 통해서 빨리 커뮤니티에 참여하시고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조금만 늦으시면 참여 신청을 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영석 대표님께서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셨는데요.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교육해드리지 못한 내용은 야간 2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교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리가 몇 개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하단 이미지를 통해서 입장해주시면 되시겠고요. 한영석 대표님의 교육방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